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 여성입니다. 결혼을 석 달 앞두고 있는 지금 결혼 준비로 여념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예비 남편은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8년차 직장인이에요. 신혼집은 예비 시댁에서 전세 자금을 거의 보태주셨고 저희 집에서는 3분의 1 정도 보증금에 보태고 예단은 거의 간소하게 했습니다. 워낙 시부모님이 좋으신 분들이라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기에 무난하게 결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앞둔 처자가 무슨 사연인가 싶으시죠? 사실 저는 결혼 전에 파혼을 고민했던 심각한 사건이 있었어요. 짐작하시겠지만 파혼을 고민했던 이유는 시댁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시부모님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미련 없이 파혼하고 쳐다도 안 봤을 겁니다.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저도 30이 넘어 주변 사람들 결혼해 사는 걸 보다 보니 좋아하는 마음으로만 결혼 생활을 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거든요. 다행히 지금은 고민했던 부분이 잘 해결된 상태예요. 저는 사실 사람이 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건 사람이 쉽게 예전 버릇이나 타고난 성품을 고치기 어렵다는 뜻이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한 방 먹고 나더니 예전보다 저를 조심하면서 대하길래 조금은 깨달은 바가 있겠구나 짐작하고 있어요. 저를 파혼 생각까지 들게 한 시가 식구가 누군고 하니 바로 저와 동갑인 시누이입니다. 시누이 때문에 저처럼 파혼을 고민하는 분들 많지는 않아도 분명 종종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냥 오빠가 데려온 새언니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질투를 한 정도라면 저는 귀엽게 봐줬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도 하지 않는 짓을 하면서 저에게 기선제압을 하려고 들고 나아가서는 자기네 집 종처럼 부려먹으려 하는 못된 심보가 보였기 때문에 파혼까지 고민한 거죠. 그런데 지금 시누이요? 저한테 꼼짝도 못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전에 예비시댁과 왕래를 안 하다가 정식으로 인사하면서 보는 분들도 요즘에는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와 4년이라는 꽤나 긴 기간 동안 연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가 식구들은 결혼 전에 몇 번 뵈었습니다. 명절 전이나 남자친구 생일날 가끔 저 부르시면 식사하는 정도였어요. 게다가 남자친구 나이가 이미 36으로 결혼이 조금 늦은 편이어서 진작에 결혼 말은 나왔습니다. 결혼 생각이 그다지 없던 제가 결혼을 차일피일 미룬 거죠. 은서야, 우리 집에서 나 오래 넘기지 말고 결혼하라고 난리야. 우리 어머니가 너 엄청 좋아하시잖아. 이미 엄마 마음속에는 너는 며느리야. 심지어 혼순이 예단이니 거창하게 해올 생각 하지도 말라셔. 너 아무것도 해올 필요 없고 입고 있는 옷만 가지고 오라시잖아. 우리 진짜 빨리 결혼해야 해. 우리 부모님 나 결혼도 안 했는데 손주 보고 싶다고 난리다. 너도 내년이면 32이잖아. 엄마는 준비되는 대로 오래 넘기지 말라고 하시지만 사실 그건 좀 급한 감이 있으니까 우리 내년쯤에는 결혼하자. 나도 30 후반에 결혼하긴 싫어. 어때? 네 생각은? 어머니가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사실 요즘 보면 30 넘어도 빨리 결혼할 생각 없는 친구들이 많더라. 사실 나도 그렇거든. 그렇다고 결혼을 고민 안 해본 건 아니야. 일단 오빠네서 말이 나온 거니까 나도 진지하게 고민해볼게. 우리 부모님께도 말씀드려봐야지. 우리 어머니는 결혼 준비할 게 뭐 있냐고 오래 넘기지 말라는 말씀까지 하시는 거 있지? 일단 정시로 인사는 드려야지. 그래야 우리 어머니가 더 안 보채실 것 같아. 남자친구가 회사 생활도 오래 했고 승진까지 하고 나서는 집에서 안 그래도 부모님이 결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 무렵 전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와 남자친구 사이에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양가에 인사드린 이후로는
특히 제가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까지 같이 해서 가끔씩 외식을 하거나 좋은 곳에 나들이를 하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로 거의 남자친구를 사위 대접해 주셨고요. 특히 시어머니는 연애할 때부터 저를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때는 부담스러웠지만 막상 만나보니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습니다. 사실 누구나 그렇겠지만 결혼 전 남자친구의 부모라는 존재는 참 어려운 어른이잖아요. 근데 자주 뵙다 보니 점점 친해져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고 시어머니도 정말 저를 딸 대하듯 잘해주셨어요. 한 번은 남자친구와 다툰 일이 있었는데 마침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냥 안부를 묻다가 제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는지 어머니가 혹시 남자친구와 싸웠냐고 대번에 눈치채고 물으시길래 그냥 속상한 얘기를 털어놓았는데 어머니께서는 아들 편을 들지 않으시고 많이 속상했겠다면서 본인도 결혼하기 전에 아버님이랑 싸우고 나면 많이 속상했다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어머니랑 대화를 나누다가 화가 누그러지는 경험을 해보기는 처음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놀러 가면 돌아갈 때마다 이런저런 먹을 것들을 바리바리 싸주시곤 했습니다. 제가 나와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도 이것저것 챙겨주세요. 만나기 주저하던 것이 무색할 정도였죠. 고부 갈등으로 사연 보내시는 다른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자랑할 에피소드가 많으신 분입니다. 무엇보다 저를 복덩어리 취급해 주셨고 늘 귀하게 대해 주신 건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혼 얘기 막 나왔을 때 남자친구가 승진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승진 기념으로 어머니가 가족 식사 저를 초대하셨는데요. 그때 비로소 남자친구네 가족을 유심히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비 시어머니는 말을 참 예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가족 중 애교와 수다를 담당하는 분이셨고 예비 시부와 남자친구 그리고 예비 시누이는 좀 말이 없고 무뚝뚝한 편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예비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호가 좋은 신부감을 만난 건지 결혼할 때 되니까 참 좋은 일이 많구나. 이게 다 네가 복덩이라 그런 거지. 고맙다 은서야. 부족한 거 많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오빠가 능력자라 그런 거지 제 덕이라뇨 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말씀이라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다. 원래 남자가 여자를 잘 만나면 운때도 트이고 그러는 거야. 아무튼 나는 우리 아들이 잘났어도 기표고 사는 건 다 우리 예비 며느리 덕이라고 생각한다. 말씀이라도 저리 해주시니 참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물론 그때마다 옆에서 심통맞은 표정으로 초를 치는 시누이가 있긴 했지만 원래 남자친구에게 들었던 얘기가 있었던지라 그다지 마음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가령 시어머니가 저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면 옆에서 꼭 깎아먹는 말을 하곤 했어요. 엄만, 우리 오빠 잘 되는 게 왜 남의 집 자식 덕분이야? 엄마한테 공이 있는 거지. 엄마가 그런 식으로 하면 며느리가 나중에 우리 집 우습게 한다? 왜 결혼하기 전부터 며느리한테 절절매는지 이해가 안 가네. 허. 저리 눈치 없는 말을 하면 예비 시어머니는 시누이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거나 시아버지께 가끔 혼나기도 했습니다만 시누이는 그다지 개의치 않긴 했습니다. 그때는 시누이가 저런 말을 해도 제가 굳이 대꾸할 말이 없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온몸으로 표현하는 시누에게 그때마다 항변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다른 가족이 방패막이가 되어주면 가만히 있곤 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에게 시누이에 대한 얘기를 미리 들은 사실이 있긴 했어요. 저와 동갑인 시누이는 그때까지 별다른 직업 없이 알바만 간간히 한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얘기지만 제가 들어도 동생이 이 집안의 아픈 손가락이구나 싶었어요. 내 동생이 어렸을 때 많이 아팠거든. 그러다 보니까 대학도 못 간 데다 성격이 좀 까칠해서
친구들한테 왕따도 당하고 살도 많이 쪄서 지금까지 친한 친구가 딱히 없어. 친가 외가 통틀어서 유일한 여자애라 온갖 예쁨은 받고 자랐는데 아무래도 사춘기 때 마음고생을 하다 보니까 애가 좀 이기적인 면이 있거든. 혹시 너한테 가시돋친 말해도 그냥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넘겨. 워낙 성격이 냉소적이라 우리 식구들이 자꾸 얘기를 해도 안 고쳐지네. 그래? 알았어. 뭐 나한테 딱히 경우 없거나 무례하게 할 것 같진 않지만 혹시나 그렇다고 해도 이해하고 넘길게. 근데 나랑 동갑이라면서 아직 남자친구 만나는 사람은 없는 거야? 만나는 남자 있으면 성격이 좀 부드러워질까 했는데 그동안 사귀는 남자들이랑 다들 오래 못 가더라고. 우리 부모님도 늘 걱정하셔. 우리 엄마랑 특히 자주 싸우고 말다툼하는데 엄마가 동생을 이기지 못하니 그게 문제지. 그때부터 내가 시부모 복은 있지만 신우 복은 없을 수도 있겠다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기억도 강렬했습니다. 시부모님 만나기 전에 제 요청으로 남자친구에게 식사 자리 한번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났던 일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신우이가 호탕한 척하면서 저한테 반말로 이름 부르고 친구처럼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원래 누구에게든 말을 잘 못 놓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혼할 남자 동생과 친구같이 야 너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레 서로 호칭은 생략하고 존대는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신우가 저에게 대뜸 촌스럽다고 깔깔거리고 웃더니만 이런 말을 했었죠.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두 사람 어찌 될지 모르는 거고 신은 갔다 와서도 어찌 될지 모르는데 뭘 지금부터 시댁대하듯이 어려워하고 그래요? 알았어요. 본인이 불편하면 편하게 못 지내는 거죠 뭐. 결혼 전이라고 우리 엄마한테 아줌마라고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시댁이라고 생각하고 시댁 대접을 하는 게 맞죠. 아무튼 저는 올케 언니를 우리 집 식구라고 생각하고 대할 테니까 앞으로 잘 맞춰가 보시자고요. 네? 알겠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아가씨. 네, 우리 잘 지내봐요, 올케님. 저는 어색한 웃음을 지울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비 신우의 말에 당황스러웠던 게 사실이에요. 게다가 저런 말만 한 게 아니라 저를 평가하는 듯 위아래를 훑어보고 앉자마자 저희 집안 재산 상황이나 빚 없는지 부모님이나 제 건강 이상 없는지 무슨 애완견 고르는 듯한 낌새로 계속 질문을 하더군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한 말 치고는 좀 강도가 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랑 오빠랑 결혼하는 걸 반긴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잘 맞춰 가보자는 말이 제가 그 집에 와서 모든 도리를 해야 한다는 건 줄은 몰랐습니다. 신우이가 시모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첫 만남에 신우이 이미지가 저랬으니 시어머니와 너무 비교가 된 건 물론이고 심지어 어머니는 저리 다정한데 대체 신우이는 누굴 닮아서 성격이 저럴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말하는 종종 미운 말만 골라서 하는 신우이와 달리 어머님 무슨 일이 잘 되면 다 제 덕분이라고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집에 자잘하게 좋은 일이 있어도 은서가 복이 많아 그렇다고 하시고 하다못해 어머니가 투자하시는 펀드가 수익률이 좋아도 제 덕분이라고 하시는 분이셨어요. 남자친구에게는 제가 똑똑해서 살림도 잘하고 재테크도 잘할 거라고 저에게 돈 관리는 여자에게 맡기라고 항상 말씀하셨고요. 집에 좋은 일이 있으면 예비 며느리가 복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시고 가끔 예비 시댁에 가면 어머님의 식사 정말 맛있게 차려주시고 저는 거의 숟가락 젓가락만 놓는 수준이었습니다.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차려주시고서는 다 먹고 나서 오늘 은서가 놀러와서 맛있는 거 먹는다고 다 은서 덕분이라고 하세요.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꼭 제가 어쩔 줄 몰라 하면 신우이가 꼭 옆에서 초를 치듯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어머, 올케님. 우리 엄마가 설거지하지 말란다고 진짜 안 할 생각인 거예요?
엄마, 뭘 그렇게 며느리 눈치를 보고 그래? 그냥 편하게 시켜. 나한테는 이런저런 집안일 다 시키면서 며느리 손은 뭐 물 닿으면 녹아 없어져? 그럼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시면서 시누이를 나무라셨죠. 사실 나무랐다기보다는 살살 달래듯 말씀하셨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어머 얘, 너 아무리 동갑이라도 너 오빠 한 사람들 올케 언니야. 아직 결혼 전이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 집에 온 손님이지. 내가 왜 손님한테 설거지를 시키겠니? 결혼해도 나는 우리 며느리 부려먹고 함부로 할 생각 없다. 그러니까 진이 너도 옳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말도 조심해줘. 엄마가 부탁할게. 엄마, 내 말대로 안 하면 나중에 며느리 눈치 보고 살게 될걸? 이럴 땐 엄마 예비 며느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맞다고 해줘야지. 그래야 우리 집안에 적응도 하고 와서 당연히 잘할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자 예비 시모는 손사래를 치시면서 아이고 진이야. 엄마도 안 하는 시어머니 짓을 왜 네가 하려고 그래? 아서라, 그러지 마. 엄마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그러는 거 아니야. 예비 남편까지 끼어들어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제야 시누이는 입을 삐죽거리면서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시누이의 그런 태도가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양가 상견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할 때는 와닿지 않던 시누이의 얄미운 짓이 그 무렵부터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막상 상견례 할 때는 양가 부모님끼리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좋았던 분위기 이면에 우리 집안 부모님들이 모르는 사정이 있습니다. 바로 시누이 때문에 상견례 장소를 정하는데도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상견례는 원래 호불호가 가장 없는 한정식 집에서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남자친구가 양가 집 중간 지점쯤 고급 한정식 집을 예약했는데요. 갑자기 시누이가 상견례 하루 전날 저에게 문자로 자기는 다리가 아프니 양반 다리를 못한다며 좌식인지 아닌지를 묻고 신발 벗고 들어가는 곳은 싫다고 다른 곳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장소를 정해놨다고 양해를 구했어요. 아가씨, 정말 죄송한데 어른들 의견 맞춰서 하느라 이미 장소를 정해서요. 등받이 의자도 있고 많이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당장 바꾸는 건 어려울 것 같으니 이해 좀 해주세요. 장소 정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지 그랬어요. 아무튼 거긴 별로예요. 내가 나름 찾아본 곳이 있으니까 한번 전화해서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다른 식구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시누이가 장소 타령을 하는 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누이가 싫다는 곳은 빼고 장소를 어렵게 다시 예약했던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시누이에게 엄청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도 한 소리 했었습니다. 오빠 결혼하는데 장소 간섭하는 거 보니 결혼 준비할 때는 장난 아닐 것 같다고요. 남자친구가 제 말 듣고는 엄청 미안해했고 저 있는 자리에서 자기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엄청 나무랐던 일이 있었어요. 아마 그 일로 인해 예비 시누이는 저를 더 못마땅하게 생각한 듯 합니다. 물론 저의 짐작일 뿐이긴 하지만요. 만약 제 동생이었다면 예비 신랑이 시누이 나무란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나무랐을 거예요. 하지만 남자친구도 자기 동생 성격이나 단점을 잘 아는 사람이라 심하게 혼내지는 않았습니다. 시누이 때문에 짜증나서 상견례고 뭐고 하지 말아버릴까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미 날짜까지 대략 잡고 양가 부모님들이 결혼을 반기는 분위기라 저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꾹꾹 참은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만 막상 상견례 당일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어려운 자리라 우리 아빠도 술 안 마시겠다고 마음먹고 가셨는데 양가 아버님들 적당히 취기에 오르도록 술도 주거니 받거니 하셨습니다. 그때 말 나온 게 시어머니가 전세는 얻어주시겠다면서 집을 떡하니 마련해주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당치 않다면서 전세 보증금을 보태겠다고 하셨고요.
어쨌든 겉으로만 보기에는 이 정도로 잘 맞는 집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때까지는 결혼 준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우의 참견이야 그때그때 대처하자고 마음 먹었었고요. 그 당시 결혼 날짜는 우리 집안 일정을 고려해 이듬해 5월로 잡았어요. 시간이 넉넉하게 있으니 결혼 준비도 직장 생활하면서 여유롭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혼집을 빨리 구해야 우리가 다른 준비도 마음 놓고 한다면서 바로 집을 알아보셨는데요. 어머니께서 다 알아봐 주시고 저흰 따라가서 보기만 했는데도 어머니는 거기서 제가 복을 많이 받아서 좋은 집 잘 계약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어머니는 결혼하기 전부터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집이 큰 부자라거나 제가 돈을 엄청 잘 벌거나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는 적어도 사람 볼 때 배경이나 스펙으로 판단하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상견례 후 결혼 준비를 하는지라 이것저것 준비하는 게 많은데 예물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사실 저는 예물도 거창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캐주얼하게 심플한 반지에 한 쌍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우리 집에 시집 오는 며느리한테 적어도 캐럿은 해줘야지 하시며 다이아 세트랑 진주 반지, 쌍가락지에 본인 가지고 계시던 작은 보석으로 목걸이까지 하나 더 해주시면서 딸한테 예쁜 거 해주고 싶어서 더 해주고 싶었는데 이것밖에 못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그것도 넘치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백화점에 데려가시면서 가방을 보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단비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예단비로 신우나 어머니 가방을 사시려나 보다 했죠. 그런데 어머니는 백화점에서 가방을 고르시면서 은서야, 은서 눈에는 어느 가방이 예쁘니? 이거 한번 들어볼래? 이러면서 계속 저한테 들어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가방에 지갑까지 세트로 골라서 사시더니만 제 선물이라고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제 예단비로 하신 게 아니라 어머니 돈으로 해주셨어요. 여자도 결혼할 때만큼은 과감하게 비싸고 예쁜 가방 하나쯤은 지를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러고선 저희 친정어머니 저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저희 어머니 가방도 하나 사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방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시어머니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니 결혼해서 저도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비 시어머니가 있는데 대체 뭐가 문제냐 싶으실 겁니다. 아무리 신우가 얄미운 짓을 해도 시어머니가 좋은데 뭘 파혼까지 생각했냐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고민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시어머니 자랑만 했으니 그 뒤에 가려진 신우이의 얄미운 짓을 아직 듣기 전이라 뭐가 문제냐 하실 거예요.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종종 시댁에 이전보다 자주 가게 되었는데 그때 예비 시누이의 꾸미지 않은 원래 성격을 차차 알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때까지는 그래도 자기 오빠 결혼 앞두고 있으니 더러운 성격을 꼭꼭 참고 있었던 게 그 정도였던 거였죠.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시누이는 저에게 이전보다 더 함부로 이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제가 예비시댁에 가면 오거나 말거나 쳐다보지도 않는 일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시시콜콜 어머니와 제가 하는 대화에 끼어들며 딴지를 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건 예비시댁에서 시누이가 그나마 말을 듣는 건 시아버지뿐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어쩐지 신우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물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는 해도 아니다 싶은 모습은 따끔하게 혼도 내고 좀 강하게 말씀도 하셔야 하는데 계속 시어머니가 절절 매는 느낌이었죠. 뭐랄까, 시누이 입에서 못된 말이 나오면 살살 달랜다고 해야 할까요? 제 생각이지만 하도 성격이 괴팍해서 어머님도 아무 말도 못하시는 걸로 보였습니다. 말투도 엄청 거칠고 떽떽거리는 시어머니 보고 자랐으면
절대 안 그럴 텐데 왜 저럴까 싶은 정도였죠. 웃긴 건 저랑 동갑에다가 본인은 결혼을 남자도 없으면서 어찌나 시자 노릇을 하려 드는지 예비 시어머니도 안 하는 짓을 저에게 하는 일이 가끔 있어서 제가 황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주는 아니었지만 예비 시댁에 가면 예비 남편은 시누이가 혹시 저를 못살게 굴기라도 할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러다가 저랑 시누이가 확 틀어져 버린 사건이 생겼습니다. 원래 저에게 종종 이런저런 결혼 문제를 간섭하느라 문자를 하는 시누이였는데 그날따라 전화를 해서는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주말 아침인데다가 원래 주말에는 보통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지만 그 주말에는 남자친구가 집안에 행사가 있다고 데이트 약속을 잡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예비 남편이 저 결혼하기 전에 하도 예비 시댁을 자주 오라가라 하는 것 같아서 부담을 주기 싫어 무슨 행사인지 얘기를 일부러 안 했다는 걸 알았지만 일단 그때는 예비 남편 말대로 만나지 않고 저도 나름 할 일을 계획 중이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누이가 아침 일찍부터 급한 일이라며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이제 날짜까지 다 잡았으니 올케라고 해도 되죠? 말 놓는 거 싫다니까 내가 존대는 할게요. 실은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올케 도움이 좀 필요하네요. 네? 갑자기 무슨 일이신지 오늘 오빠가 별다른 말한 거 없는데요? 오늘 집안 행사 있다고 해서 데이트도 안 하기로 했는데 혹시 그 일 때문인가요? 제가 도움 줄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가씨? 전화로는 말하기 곤란해서요. 일단 올케님이 집으로 지금 바로 와주셔야겠네요. 집으로 와달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라서 한 번 더 되물었습니다. 집으로요? 아가씨, 오늘 오빠한테 듣기로는 집에 행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굳이 집으로 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빠랑 엄마는 지금 집에 없어요. 사장은 올케님 오면 말해줄 테니까 빨리 좀 와주세요. 저 급하다고 얘기했어요? 당장 집으로 와달라고 명령하는 말투인데 꼬박꼬박 저에게 올케님이라고 하는 건 뭔지. 어쩐지 님자를 붙이는 올케님이라는 말이 그날은 저를 비아냥거리는 듯한 느낌으로 들리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참 바보 같은 것이요. 그냥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만 해봤으면 될 걸. 급한 일이라는 말에 서둘러 예비 시댁에 가느라 남자친구에게 미처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댁에 급하게 도착했더니 시누이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집에는 어쩐 일인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안 행사가 있다고 했으니 다들 외출하고 시누이만 안 갔나 보다 했죠. 아가씨, 급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저 옷도 대충 입고 부랴부랴 나왔는데요. 아, 보아하니 화장도 안 하고 옷차림도 딱 좋네요. 자요, 올케님. 이거 받으세요. 그때 제 발밑으로 뭔가 툭 하고 떨어졌는데요. 시누이가 제 발치로 던진 건 다름 아닌 앞치마였습니다. 이게 뭐죠? 아가씨, 급한 일이라서 왔는데 앞치마라뇨. 이걸 지금 저 입으라는 말씀이세요? 대체 무슨 꿍꿍이인가 싶었는데요. 그때 시누이가 이러더군요. 아니, 예비 시어머니 생일인데 그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 엄마 생일이라고요. 다들 언니 부담스러울까봐 말도 안 한 모양인데 참, 왜들 그러는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불렀어요. 우리 엄마 생일상 차리라고요. 이제 몇 달 후면 며느리 될 텐데 미리 점수 좀 따놓으면 좋잖아요? 어머니 생신이요? 오늘이 어머니 생신이란 거죠? 저는 몰랐네요. 근데 어머니나 오빠도 생각이 있어서 말을 안 했을 건데 왜 아가씨가 저를 집으로 부른 거죠? 어머니나 오빠는 제가 여기 와 있는 줄도 모르시는 거네요? 이따가 오후에 들어올 거예요. 엄마 생일이라고 바람 쐬고 외식하자고 했는데 나는 안 갔어요. 왜냐면 올케님 불러서 엄마 생신상 차려야 하니까요. 서프라이즈. 뭐 그런 거죠. 어때요?
내가 올케님 점수 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건데 괜찮죠? 저는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우이는 자기 엄마 생신상을 차리려는 이유로 저를 아침부터 불러낸 거였습니다. 그것도 정작 생일 주인공인 시어머니는 저에게 당신 생일인 걸 말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아가씨, 이게 지금 얼마나 병 없는 짓인지 아세요? 저 지금 굉장히 불쾌하네요. 저는 무작정 불러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조용히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저에게 눈까지 흘기면서 이러더라고요. 올케님, 아무리 결혼하기 전이라지만 예비 시부모님 생일도 모르다니 저야말로 황당하고 불쾌하네요. 올케님은 우리 가족이 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아무튼 나는 엄마한테 잘 보일 기회 준 거니까 어디 한번 실력 발휘해보세요. 저는 3가지 종류고 잡채랑 갈비찜이랑 생신상에 구절판이 빠지면 안 되죠. 밑재료는 전부 냉장고에 있어요. 나도 도와주고 싶긴 한데 지금 바로 문화강좌 수업이 있어서 나가봐야 되니까 전부 알아서 해나 봐요. 그러더니 저에게 대꾸도 안 하고 휙하니 밖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아직 결혼 전이니 만약 제가 예비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집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런 제가 남편의 집에 와서 혼자 남의 엄마 생신상을 차리는 꼴이었죠.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고민할 것도 없이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이 결혼 때려치우자고 말할 작정이었습니다. 아무리 남자친구가 좋고 시부모님이 좋아도 이건 경우가 아니다 싶었죠. 그리고 혹여 결혼해서 신우이가 횡포가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득 이대로 내가 나가버리고 파혼을 하자고 한다면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는 보나마나 저에게 사과할 것이 뻔했고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쓸 것이 틀림없겠더라고요. 그럼 신우이가 저에게 이딴 어이없는 행동을 한 것도 정확히 보지 못했으니 그저 사과하는 걸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바에는 신우이가 이왕 차리라는 생신상을 한번 제대로 차려보자 싶었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어 신우이가 말한 대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늘 친정엄마가 제사 준비하는 걸 도우면서 컸기 때문에 전 부치는 것쯤은 어렵지도 않았고 다른 음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니 얼추 음식이 거의 완성되었고 저는 예비시댁 창고방을 뒤져가며 집안 행사에 쓰이는 걸로 보이는 교자상을 꺼내 제 나름대로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일부러 남자친구에게는 언제 오는지 전화도 하지 않았는데 마침 저녁 시간이 가까워오자 집 문을 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온 남자친구와 시부모님은 저를 보시고는 당연히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는 음식 냄새와 거실에 차려진 상을 보고는 더 놀라셨죠. 황당한 건요. 문화센터인지 뭔지에 가야 한다는 신우이도 자기 가족들 들어오는 시간마저 같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신우이 역시 차려진 상을 보고 아주 놀라 자빠지는 눈치였습니다. 아니, 얘 은서야. 네가 오늘 우리 집에 어쩐 일이니? 이 음식들은 다 네가 차린 거야? 대체 이게 무슨 일이라니? 그래, 은서야. 사실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이라서 가족들끼리 나가서 먹고 들어오는 길이거든. 너 결혼 전에 어머니 생신이라고 하면 또 부담 주는 것 같다고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한 건데. 대체 우리 집은 어쩐 일이야? 이 음식들은 다 뭐고? 오늘 우리 집 제사 아닌데 이게 다 뭐야? 어? 황당해하는 건 신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케, 이게 뭐죠?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이니까 생신상을 차리라고 했지 누가 제사상을 차리래요? 설마 이거 나 지금 엿먹이려고 일부러 하는 짓이에요? 참, 어이가 없어서. 우리 엄마 생일날 제사상을 차려? 올케 정말 당돌하네요. 우리 엄마 빨리 죽어라. 뭐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 거냐고요? 사실 저는 생일상을 차리라는 예비 신우 말에 열이 받아서 그날 상의에 제기를 꺼내 제사상 차리듯 상을 차려놓았거든요.
어머니 골탕 먹이거나 놀리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신우이 정신 차리라고 한 짓이었고 파혼하기로 맘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기도 했습니다. 생신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더니 집에 생각지도 못한 예비 며느리가 와 있다는 데다가 아무도 없는 집에 제사상을 차려놓았으니 당연히 온 가족이 놀랄만도 했을 겁니다. 뭐? 진이 너 설마 네가 은서 불러서 엄마 생일상 차리라고 한 거냐? 엄마랑 아빠도 참 답답해. 왜 이런 날 나가서 밥을 먹어? 뻔히 우리 집 식구들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 예행 연습도 시킬 겸 우리 집 가풍도 익힐 겸 와서 생신상 차리게 하면 되잖아. 근데 황당하게 이딴 식으로 나를 엿먹일 줄은 몰랐네. 올케님, 보통이 아니야. 오빠도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 엄마 생신상 차리라 그랬더니 제사상 차리는 마누라라니 어이없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신우 머리채를 어머니가 틀어주시더니만 마구 흔드시더니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로 화를 내셨습니다. 아이고 이년아,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우리 집 망신을 네가 다 시키는구나. 네 오빠 혼사길 막는 게 너인 줄이나 알아. 엄마도 안 시킨 시집살이를 네가 왜 시키는 거냐?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왜 깡패짓을 하는 거니? 내가 너 잘못 키웠다 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그래, 이 판 사판이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사. 내가 너 버릇 고쳐놔야겠어. 이제까지 비 맞춰주고 오냐오냐 하니까 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아니? 세상에, 대체 어디서 이런 못된 짓을 배운 거니? 엄마! 대체 왜 이래? 이거 놓고 말해. 다 엄마 생각해서 며느리 기선제압 대신해준 거잖아.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왜 딸내미 머리채를 잡는 건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일단 남자친구와 같이 어머니를 말리며 신우이에게서 떨어뜨려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화가 안 풀리시는 듯 계속 신우이 등짝을 때리시면서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습니다. 저에게는 계속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어머니 사과는 듣기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모인 김에 솔직한 제 심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날이 아니면 다 같이 얼굴 보고 얘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오빠, 오늘 저 이런 식으로 놀라게 해드린 건 일단 사과할게요. 오늘 어머니 생신인 거 모르고 있었던 것도 죄송합니다. 알았으면 축하 인사 꼭 드렸을 텐데 저도 요즘 결혼 준비니 뭐니 정신이 없기도 했고 오빠가 말을 안 해줘서 정말 몰랐어요. 아니다, 은서야. 내가 일부러 말하지 말라고 한 거야. 오늘 우리 진이 너한테 아주 건방진 짓 한 건 내가 대신 사과하마. 예비 신우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도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왜 혼나는지 모른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죄송한데 저 아무래도 이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니 좋은 분인 거 저 알고요. 오빠도 결혼하면 저한테 잘할 사람인 거 알지만 저 싫다는 가족이 있는 집에 제가 굳이 가족 되자고 이런 일 당하면서까지 들어오고 싶지는 않아서요. 저 오늘 파혼 의사만 전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저의 입에서 파혼이라는 말이 나오자 시어머니와 남자친구는 놀란 눈이 되어서는 저를 말렸습니다. 은서야, 그러지 마. 내가 동생 단속 못해서 이런 일 벌어진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 내가 너한테 미안하라고 할 게 아니라 아예 마주치는 일이 없게 했어야 하는 건데 나도 진이가 저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다. 기선제압이라니. 나한테 시집 오는 너한테 기선제압 같은 거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네가 싫으면 내 동생 만나는 일 없게 할 테니까 파혼하자는 말은 하지 말자. 어? 그래, 은서야. 파혼이라니 말도 안 된다. 이건 순전히 우리 진이 잘못이야. 우리 아들이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 파혼하면 저 녀석 평생 장가 안 갈 놈이야. 네 화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니까 일단은 오늘은 돌아가고 나중에 우리 다시 얘기하는 게 어떠니? 어머니, 제가 어머니 생신날 제사상으로 차릴 때 어떤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 정말 파혼할 생각으로 이런 짓 안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오빠 동생이랑 잘 지낼 자신이 없네요.
저 때문에 가족 분위기 망가지는 거 보기 원치 않으니 파혼 고려해 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말한다는 걸 알았는지 그때 시어머니가 강수를 두시더라고요. 네가 싫다면 내가 진이 저것을 이 집에서 내보내마. 언제까지 다 큰딸을 끼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참에 독립하라고 해야겠구나. 앞으로 가족 모일 때 진이 보기 싫으면 보지 않아도 상관없어. 너희들이 잘 살고 행복하면 그만이니까 다른 건 신경 쓸 필요 없다. 어떠니? 이 정도면 파혼 안 해도 되겠지? 그때 신우이가 잔뜩 부른 얼굴로 이러더라고요. 엄마, 지금 뭐라는 거야? 나더러 집을 나가라는 거야? 엄마는 낳은 딸보다 남의 집 딸이 더 중요해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건데? 넌 가만히 있어. 너 때문에 네 오빠 결혼 못하면 네가 뒷상황 다 책임질 수 있니? 너도 이참에 정신 좀 차려라. 엄마랑 아빠가 너 무서워서 이제껏 아무 말 못한 줄 알아? 그 나이 먹도록 아직도 부모한테 반말이나 찍찍 해대면서 뭐? 예비 올케한테는 효도하는 척 생신상을 차리라고 해? 네가 할 일을 왜 결혼도 안 한 네 예비 올케한테 시키니? 엄마도 안 하는 짓을 네가 왜 해? 당장 오늘 한 짓 사과해. 그러자 신우이는 제가 파혼할까 봐 안절부절 못하는 자기 오빠 얼굴을 한 번 보더니만 더 이상 찍소리 못하더라고요. 저는 신우이가 절대 사과할 사람 아닌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더 있는 것도 어머니께 죄송스러워서 나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신우이 입에서 모기만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미안하게 됐네요. 그래도 나 때문에 파혼한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내가 오빠 혼사길 막으면 평생 원망당할 것 같네. 미안해, 올케. 미안해. 글쎄 신우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제 모습을 보아왔으니 분명 이번에도 순하게 당하고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파혼이라는 강수를 두니 이게 아니다 싶었는지 오빠에게 원망 듣고 싶지는 않았나 봅니다. 결국은 저에게 사과하더라고요. 아가씨, 저한테 지금 사과한 거 맞나요? 일단 사과는 받아드릴게요. 저 정말 파혼하고 싶은 마음 반이지만 저도 제사상 차린 건 어머니께 죄송해서요. 일단 오늘은 돌아가겠습니다. 소란 피워서 죄송해요. 그러자 어머니랑 남자친구는 미안할 거 없다며 자기 같으면 제사상을 차릴 게 아니라 아마 상을 다 엎어놨을 거라고 저에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서 파혼하자는 말을 내뱉긴 했지만 어머니와 남자친구를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우이는 저를 대할 때 완전 한풀 꺾인 태도였습니다. 당돌하게 미운 말을 하는 일도 없었고 어머니 눈치는 물론 제 눈치를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결혼 준비를 하는 중이지만 신우이를 자주 만나지는 않아요. 어머니나 남자친구가 그날 이후 식겁을 해서는 신우이와는 가급적 마주치는 일이 없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주변에 보면 신우이 때문에 파혼하는 일이 종종 있는 일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파혼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남편이나 예비 시어머님이 신우이를 끝까지 감싸고 돌았다면 당연히 파혼각이었을 겁니다. 어머니도 그 사건 이후 예전에 신우에게 뭔가 휘둘리는 모습이 많이 없어지시고 강단이 생기셨더라고요. 아마 딸을 잘못 키웠다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보시고는 꽤나 충격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저랑 동갑인 딸이 안타까우셨겠지만 그 나이 먹도록 부모가 받아만 주면 더 망치는 길이라는 걸 뒤늦게 아신 듯해요. 어쨌든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 막바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결혼 이후 신우이가 저와 아마 가까워질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저에게 함부로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연히 예전과는 달리 저를 어려워하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어쨌든 시어머니의 생신상 사건을 계기로 저는 파혼할 뻔하기도 했지만 또 어찌 보면 전화위복이 된 셈이기도 하네요. 아무튼 예비 남편과 저는 천천히 서로의 가족이 되어가 보려고 합니다. 결혼이라는 게 참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새삼 다시 한번 느낀 사건이었다는 걸 말씀드리며
우리 구독자분들의 많은 조언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